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탄핵받는 시국선언을 주최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계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계엄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그리고 학생회의 구성원조차 아닌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일방적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입장문은 공식 SNS 계정과 학교 내 주요 건물에 게시되며 마치 서울대 전체 학생들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6일 신촌에서는 전국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계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학문의 전당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기회조차 박탈된 것입니다. 서울의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대표할 뿐이며 서울의 전체 학생과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수많은 모욕과 인식 공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서울대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공동체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화하는 여론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았지만 계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계엄 전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거짓된 선동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탄핵받는 집회에서 거리로 나온 수많은 대학생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청년들은 입법 독재와 사상 초의 야당 단독 예산 삭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9번에 걸친 무차별 탄핵, 내란된 수사권이 없는 기간에 불법적인 체포 영장 청구, 부정선거 의혹을 검열하는 야당,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와 서버 공개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공개 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시도는 단순한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개인의 자유를 삭제하는 전체주의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진보는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강제된 평등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전체주의와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강제된 평등이 어떻게 이민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를 낳은지 보았습니다. 북한이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했으며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나라이며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강제된 평등은 모두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업을 선포한 대통령이 자유민주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내란들을 운운하며 선동하는 야당이 정작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들을 제외한 것은 그들이 탄핵이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우리는 불법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입법 독재와 민생을 외면한 예산 삭감 그리고 무차별 탄핵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입법 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검증하라. 검증하라.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법 행위, 사법 카레트를 우리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 판사, 정치 검찰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향된 정치적 선동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의 시국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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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서울대 3학년 박성호동에 있는 학생입니다. 와! 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
조치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원하시는 계엄은 선포되었지만 원하시는 국민들은 자유롭게 국회 앞에 모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엄을 반대하시는 분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뭐 계엄이 좋아서 계엄을 했겠습니까? 좋아서 계엄했겠냐?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우려돼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2024년, 2025년 국가를 운영해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민주당의 악의적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불법 탄핵하면 각하하라 세 번 해주십시오. 불법 탄핵 각하하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다음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행위를 한 자들은 국회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제적 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이 제적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다! 발의될 수 없다! 라고 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다시 표결에 붙여 재표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다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승인, 국회가 오히려 국회가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조치고 국가의 안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될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면 13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13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다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때는 25만 원이 아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사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도래하며 현행법 체계에 적합하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발의한 방송사법, 그 외에도 무대한 특검법, 무대한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예산 발목잡기까지 절대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력의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원자로를 증설하고 석유 시출을 증가시키는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 하나 제대로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300억 전액 삭감,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전액 삭감, 총 1,800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1,600억 전액 삭감, 민주독 취업 지원 700억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대연주 20억 전액 삭감, 총 2,300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방 안보를 지탱하는 국방 예산에도 무차별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사 급식비 2,200억 삭감, 간부 급식비 700억 삭감, 당직비 800억 삭감, 총 4,8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이미 점령해버린 태양광 사업에는 4,900억 증액,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재명의 대포군과 지역 상품권에는 7천억 증액, 그리고 자신들의 연봉은 60%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절대 다수당을 없애어 탄핵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총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진행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번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거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쪽수로 밀어붙여서 탄핵하고 겁박하고 묵살하고, 이것은 절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절대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또 외치겠습니다. 제가 입법 독재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 해주십시오. 입법 독재 규탄한다. 입법 독재 규탄한다. 입법 독재 감사합니다. 서울대!
표적은 명확히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개헌 선포 후 가장 먼저 선관위의 개헌군이 투입되었고 국회에 투입된 수보다 더 많은 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헌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역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수한 불리한 카르텔이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피해왔습니다. 심지어 2023년 북한이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만은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개헌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 이 비상식적인 구조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잘한다. 부정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노태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같은 비상식적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서버 이것은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으로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일세 서버와 전자개표 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5년간 180차례 이상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목록 181건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관위가 시종일관 자신들의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자신의 범죄를 제 입으로 진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스스로에게 준 보안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보니 31.5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폐쇄된 선관위 조직에서 끼리끼리 해먹은 자녀 특혜 채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은 무려 1,200여 건입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크게 달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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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정원 점검 결과 모의 해킹 때에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왜곡된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 조사는 전혀 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즉 국민의 주권이 채택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선관위와 한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판결을 위해 보여주기식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인 검증을 회피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며 820여일 동안 질질 소송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검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재검표에서는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라고 불리는 신권다발 투표지, 본드로 떡칠이 된 투표지, 세장이 붙어오는 투표지,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표지라며 대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표자에 의해 접히고 투표하면서 뒤섞이며 개표 과정에서 다시 뒤섞이고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 정상적인 투표지가 어떻게 신권 다발같이 빳빳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홈페이지 팩트체크란을 통하여 손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개헌 이후 국민들에게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떳떳한 사실이라며 왜 삭제하셨습니까? 이는 세상에 새 문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조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명
헌법체포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법률 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이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란 수개,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부를 꾸렸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이다. 또한 공수처는 관할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왜? 원래 관할지법도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서부지법은 과거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그는 좌파 성향의 우리법 연구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하며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법의 근거에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법을 스스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하며 영장을 발부한다며 죄를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자 불공정한 재판관의 전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 쇼핑으로 인한 엄연한 불법체포 영장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부지법은 스스로의 오명을 씻어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정치검사가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더 이상의 저희를 외면하지 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으로 변질된 사법 탈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개라고 부르며 탄핵 속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내란도를 빼고 심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탄핵 소추단과 상이한 결과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혹받으면 절대 안 되는 기관에서 의혹을 받게 되었고, 애초에 내란죄를 빼려면 당연히 기각하고 국회에서 내란죄를 뺀 탄핵 소추안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헌재를
김어준, 이재명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팔로우하다가 문제가 되자 급히 삭제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삭제합니까? 맞습니다. 또한 자신을 진보 좌파라고 알려진 우리팝 연구에서도 스스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떻습니까? 동창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런 자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며 탄핵 심판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선 재판은 어떻습니까?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원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맞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며 남편인 황필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선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초등학생도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살 수 있는데 왜 심판을 진행합니까? 여러분, 정정미 재판관 어떻습니까? 한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이며 북한이 주적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마은혁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이었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으며 노회찬 단체에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중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청년결차 영화에서 예대 사과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하던 표현의 작업을 억압하고 친중선을 가지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자를 왜 그들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향된 재판관들이 어떻게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열리 제쳐두고 졸속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며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으로 더럽히고 있는 사법카르텔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사법카르텔을 외치면 해체하라는 세공을 외쳐주십시오. 사법카르텔을 해체하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이제 자유 발언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연 학생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언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21학번 이서현입니다. 이제부터 자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유 발언을 통해 논하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계엄군이 선관위부터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짐을 통해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여 관화문과 전국 곳곳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계엄에 대하여 이렇다 혹은 저렇다 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순수한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노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 아래서 국민이 누리는 기본 권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계엄령에 내란전환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하는 것조차 입막을 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을 건상 질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 차원에서 일반인들까지 고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공산당도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 우리 선조가 피를 흘려서 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논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내란전환의 프레임을 공고하지 않으면 내란 선동죄로 들뜨리는 행태를 너무나도 뻔뻔하게 끔찍한 수준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10명의 우파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계엄령이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하고 입법 백자를 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카카오톡에서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히면 민주파출소를 공개했습니다. 잘한다. 멋있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서울대 인명 커뮤니티도 민주파출소에 고발되었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전환계 한국사 강사도 송파리를 비판하고 부정선거의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였던 것만으로도 민주당에게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판별합니까? 도대체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고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 야당과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가짜뉴스이고 거짓입니까? 하물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도대체 누가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부정짓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규정하며 그것과 다른 의견을 켜고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산당이고 우리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독재 정권에게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사적 대화의 통제권까지 넘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권리를 민주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지 결코 민주당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식 사상 통제를 하고 싶은 겁니까? 민주파출소 고발을 통해 북한식 5호 담당자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국민들이 자신들의 당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함을 통해 끝없이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있는 한,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한 그런 사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